자, 교재는 99페이지 약취유인죄입니다. 자, 1번 작년도 7급 검찰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1번을 보면 약취 행위는 마지막 줄에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한다. 반드시 장소적 이전이 전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X. 자, 2번. 자, 가는 목적 약취 행위에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 그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죠. 자, 3번. 자, 미성년자 유인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그리고 의사에 반할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피해자가 자유롭게 승낙했다 할지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하등 영향이 없다. 맞습니다. 동의를 받고 해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에 반할 것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4번 질문. 부모 일방이 이 불법적인 폭행 협박이라든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죠. 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자,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더 있죠. 가로 열고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자,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정리를 해두시고, 원래 이 지문은요, 제가 지금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을 뺀 상태에서 원래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요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수험생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작년도 승진 문제네요.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자, 1번 갑니다. 자,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자, 그랬다면 설령 금품 강취를 위한 반항 억압에 있었다고 한다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미성년자의 약취죄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약취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에서 고의는 강도의 고의였잖아요. 강도 고의. 강도를 고의였기 때문에 약취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자, 2번 앞에서 풀었습니다. 폭행 협박이라든지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약취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디귿번. 자, 갑이 미성년자인 A를 보호 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사실상 지배로 옮겼다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래서 약취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미성년자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즉 피해자의 승낙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동의도 유효한 승낙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본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동그라미. 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는데 따라서 안전한 장소로 풀어줬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만 됩니다. 면제 규정 없어요. X.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도 추가했어요. 원래 변시에 출제된 것인데 마땅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1번 가봅니다.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사람이고 프랑스라는 외국이고요. 피해자도 일본 사람이네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도 없네요.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요. 자, 우리 형법을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약취유인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자, 앞에 체포 감금죄에서 배웠는데 체포행위가 확실히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는 못하고 일시성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미수죄가 된다 그랬죠? 기수 아닙니다. X. 자, 3번. 자,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아 버리면 누구만 남습니까? 미성년자 혼자만 남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 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약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 자, 부모가 별거하는 상황 속에서 비양육친이 면접 교수권을 행사해서 미성년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 기간이 종료됐다는 거죠. 종료되었으면 아이를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약취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똑같은 내용이죠. 4번, 5번 같은 판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간이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데려다 주지 않고 법원의 명령에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것을 약취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틀렸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생후 13개월 된 자녀를 친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양육하여 오던 중 친모가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죠? 행사하지 않고 그 친부 의사에 반해서 이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갑니다. 베트남이 이제 자기 고향이거든요. 자, 베트남 엄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에 있는 남자와 베트남 여자랑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정서도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고부 갈등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생후 13개월 아이를 보통 버리고 가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여성은 그 자기 친자식을 데리고 간 것이죠. 남편 몰래. 자,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이것을 약취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자, 인신매매죄는 예비모죄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그를 감금한 뒤 폭행 협박에 의해서 부모 출입을 봉쇄를 했다. 또 부모만을 내쫓아 버렸다고 했을 때 약취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자, 미성년자 약취인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자, 세계주의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X. 자, 문제 5번입니다. 법형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기억합니다. 자, 미성년자 아버지 부탁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입니다. 친구죠, 친구였는데 어머니 요구를 거부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개망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차 미국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혼자밖에 없는데 분명 이 엄마가 접근할 것이다. 그러면 엄마가 접근하면 이 엄마의 요구를 거절하라. 이런 신신당부의 부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친모가 요구를 하니까 이 아버지 부탁, 자기 친구죠. 친구의 부탁으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약취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2번. 보호 감독하고 있는 그 아버지 의사에 반해서 미성년자를 자신들의 집에 하러 옮겼다고 한다면 약취죄가 된다. 그쵸? 설령 미성년자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공동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법원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데려갔다. 이것이 베트남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베트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친권 행사가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한다면 협박이라든지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 약취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X. 자, 리을은 강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도죄의 고의잖아요. 그래서 약취죄는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미성년자 약취인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하면 족한 겁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드시 반한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드렸잖아.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미성년자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은 할 필요가 이런 인식이 필요 없는 거죠. 동의가 있더라도 저가 되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번. 미성년자 유인죄는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맞죠? 2번.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적 감경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의무적 감경입니다. 여기 나오죠? 의무적 감경. 자, 유인죄. 의사에 따라 뭐 쭉 나와 있고 실력적 지배, 사실적 지배 맞고 그리고 지배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실력적 지배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는 반드시 여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녀 구분하지 않아요. 뭐 강간죄도 지금 객체 구분하지 않는 마당에 추행, 간음, 결혼 목적 유인죄는 여성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4번. 자, 1번 갑니다. 자, 간본 문제인데 공부할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자, 추행, 간음, 영리 목적 약추인죄가 있고 결혼 목적 약추인죄가 있는데 법정형이 똑같아요. 이퀄입니다. 상이하다 X. 자, 2번. 형법상 약추인죄는 모두 다 일정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목적법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모두는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나요? 미성년자 유인죄하고 인신매매죄는 목적범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알아두시고 미성년자 약추인죄와 인신매매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그 외의 것은 다 목적범입니다. 체크해 두시고. 자, 디귿번. 자, 안전한 장소에 버려졌을 때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감경만 됩니다. 할 수 있다까진 맞는데 면제는 없어요. 자, 리을번. 미성년자 약추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임모를 했는데 예비 임모는 세계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했지만 이 예비 임모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해설 체크를 해두시고요. 287조부터 292조까지 그리고 294조의 경우에만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것이지 296조가 여기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96조가 바로 예비무죄입니다. 예비무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승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미음번. 유흥주점에 팔 생각이기 때문에 주점에 판다는 거죠. 영리 목적입니다. 설령 이 아이가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이면 영위 목적 약추인죄가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 약추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미성년자 약추유인죄 여기 틀렸습니다. 이 부분을 무엇으로 바꾸어야 돼요? 영리 목적 약추인죄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자, 8번. 다음 중 알맞게 연결된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는 목적이죠. 자, 모텔 앞길에서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데리고 갔다는 말은 실력적 지배를 설정했다는 겁니다.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면 기수가 됩니다. 목적범위라 하더라도 이 가는 목적이 달성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면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 옳은 짐은 동그라미. 자, 미성년자가 요인에 의해서 가출했는데 가출에 관련된 미성년자의 동의가 하자에 있는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유인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성립하게 됩니다. 자, 디귿번. 자,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서 부가 그 아이를 친구에게 맡겼다. 앞에서 풀었죠? 미국 사업차 이제 간 겁니다. 당연히 이제 친모가 나타나서 아이 인도 요구를 하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하여 약주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주인죄나 인신매매죄, 미수범과 예비모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세계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주의는 예비모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적용됩니다. 즉 약주인죄, 인신매매죄, 미수까지는 다 적용되지만 예비모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간부 문제인데요. 약주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3번. 1번 갑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금이. 근데 아버지가 돈 욕심이 생겨서 아버지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이제 외가댁에 가 있는 그 처갓집이죠. 처갓집에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외조부에게 할아버지네요. 맡겼는데 이 돈 문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자 아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아이 의사에 반하여서 강제로 데려가죠. 이것이 바로 약주인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니은번. 자, 이것은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고의가 없기 때문에, 즉 약주인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탈락. 자, 디귿번. 교리 설교에 속아서 가출했다. 그래서 주의일, 껌파리 등 행상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약주인죄가 되죠. 자, 가만히 보니 지금은 서울, 경기도에서 껌파리 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0년대까지도 있었는가요? 껌파리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리을번. 자, 사촌 매형이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미성년자 이 전응아를 제주도에 데려갑니다. 약취하는 거죠. 약취를 했는데 이 사실을 매형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약취가 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자, 됐습니다.